캐나다의 주택 판매량은 이미 연간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부동산협회는 월간 전국 주택 판매 통계를 발표하면서 캐나다의 주택 판매량이 벌써 2020년의 판매량을 넘어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부동산협회의 시니어 이코노미스트 숀 캐스커트는 2021년은 놀라움의 연속의 해라며 판매량은 추수감사절 주말에 이미 지난해 연간 기록을 뛰어넘었지만 월간 트렌드가 2022년까지 다시 상승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리포트에 의하면 9월부터 10월까지 캐나다 전역에서 신규 상장한 주택의 수는 3.2% 증가했습니다. 신규 상장 대비 매출액 비율도 9월 75.5%에서 79.5%로 상승해 시장의 지속적인 긴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캐스커트는 이에 대해 신규 상장이 늘어나는 달은 판매량도 함께 늘어난다며 하지만 수요가 강해짐에 따라 어느 시점에서나 팔 수 있는 주택의 공급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재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더 많은 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폭적인 가격 상승은 캐나다 전국 각지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BC의 전년 대비 가격 상승률은 20%를 넘었고 온타리오주는 30%에 육박했습니다. 퀘벡에서는 그레이터 몬트리올의 전년 대비 가격이 20% 이상 올랐으며 퀘벡시티는 13% 상승했습니다. 엘버타주와 서스케처원주의 성장률은 한 자릿수에 위치하며 약간 주춤하고 있으며 마니토바주는 약 10% 상승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의 공공비상 경보 시스템이 이번 주에 몇몇 지역에서 시험될 예정입니다. 2년에 한 번 실시되는 경보 준비 시스템 시험은 11월 17일 수요일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 알림은 휴대폰, 텔레비전 네트워크, 라디오 방송국으로 보내질 예정입니다. 캐나다인들은 각 지방 또는 지역 비상관리기관으로부터 경보 메시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테스트 사운드는 캐나다 경보주의 신호로 알려진 경보음으로써 비상경보를 시뮬레이션하게 됩니다. 이 알림은 테스트 차원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다른 비상조치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5월 초, 11월 첫째 주인 비상대비 주간 동안 1년에 2번 실시됩니다. 펠모렉스사의 공공경보 책임자인 마틴 벨레인저는 정기적인 테스트를 실시하는 것은 우리가 캐나다인들에게 경보 준비 시스템에 대해 더 잘 교육할 수 있게 해주며 이 시스템이 현재까지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에 페이팔 비활성 계좌 수수료에 대해 경고하는 이메일을 받으셨다면 그것은 스팸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온라인 뱅킹 회사는 실제로 계정을 사용하지 않는 캐나다인에게 비용을 부과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최대 $20까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벌금을 물지 않는 기한은 2021년 12월 15일이며 그 전에 돈을 잃지 않기 위해 취해야 할 몇 가지 간단한 조치가 있습니다. 비활동 수수료는 비활성 계정에만 적용됩니다. 즉, 지난 12개월 동안 활동이 없는 계정이 대상이 되며 페이팔 수수료는 계정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지에 따라 최대 $20까지 수수료를 낼 수 있습니다. 만약 1년 동안 페이팔을 사용하지 않았고 계정에 $20 미만의 돈이 있으면 잔액에서 수수료가 차감되고 잔액이 $0가 됩니다. 계정의 잔액이 $20 이상이면 정확히 $20를 잃게 됩니다. 비활성 계정에 돈이 없으면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쉬운 단계만 거치면 수수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히 계정에 로그인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페이팔 계정에서 돈으로 무언가를 구매하거나 자선단체에 기부, 가족이나 친구에게 송금, 계정에서 돈을 인출하면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법원이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여행에 대해 환불 불가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온타리오에 거주하는 남성 폴버는 지난 봄 휘슬러로 휴가를 갈 것을 계획했습니다. 4월 6일부터 12일까지 총 6박 7일의 숙박을 예약했는데요.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시작되며 BC주 주정부가 블랙홈 스키 리조트에게 계절 휴업을 명령했고 결과적으로 숙박업소는 3월 29일부터 문을 닫았습니다. 해당 업소는 번에게 100%의 스토어 크레딧 또는 50%의 환불을 제안했는데 그는 거절했습니다. 그는 온타리오주가 4월 초 도입한 외출 제한 명령과 리조트의 임대 계약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4%의 예약 수수료를 제외한 전액을 환불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셸리 로페즈 재판관은 번에게 불리한 재결을 했는데요. 숙박업소의 임대 계약서에 불가항력 조항이 포함된 게 그 이유입니다. 이에 따르면 눈이 충분히 내리지 않거나 그 외 해당 숙박업소의 통제에서 벗어난 다른 상황들로 인해 업소가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고 명시돼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정부가 출국 금지나 국경 폐쇄 등 여행을 제한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를 떠나지 못하는 경우 전액 환불을 보장한다는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온타리오주의 외출 제한 명령은 4월 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는 버니의 예약한 4월 6일 이후라는 설명입니다. 버니 여행 후 온타리오주로 돌아올 시 14일간의 자가격리를 해야 했겠지만 당시 그가 BC주로 휴가 오는 것을 막는 규제는 BC주에서도 온타리오주에서도 없었다는 판결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밴쿠버는 캐나다 최초의 전기 소방차 도시가 될 예정입니다. 밴쿠버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60% 줄이기 위한 목표의 일환으로 로젠바우어 RT 펌프 트럭을 주문했습니다. 타일러 무어 소방장은 2023년까지 로젠바우어가 출동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소방서에 주차하고 전원을 연결하면 재충전되는 배터리 구동 로젠바우어에는 약 100km 및 90분의 정상 범위보다 더 오랫동안 트럭을 작동할 수 있는 디젤 레인지 익스텐더가 함께 제공됩니다. 무어는 기후 변화와 싸우는 역할 외에도 로젠바우어의 여러 기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빨간 신호등에 정지하고 차량에 의해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경우 펌퍼는 모든 바퀴를 비스듬히 돌려 교통체증에서 옆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과 같은 재해가 발생하면 트럭 본체를 들어올려 도로 잔해를 넘을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소방차를 주문한 부서에 맞게 주문 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로젠바우어는 분당 약 5,600리터의 물을 펌핑하며 이것이 북미 표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밴쿠버시의 일반 디젤 소방차는 분당 최대 8,500리터의 펌프를 사용합니다. 이는 도시의 지진보험 등급에 비상시 물을 펌핑할 수 있는 소방차의 능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는 배터리 수명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수명은 20년으로 추정됩니다. 최전선에서 15년, 트럭이 예비로 옮겨진 후 5년입니다. 현재의 디젤 펌퍼 트럭보다 환경적으로 더 좋을 뿐만 아니라 소방관의 안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토론토시 전역의 우버 가격과 대기 시간이 곧 인상될 예정입니다. 토론토 시의회는 지난주 운전자들이 도로 안전교육을 완료할 때까지 신규 운전자에 대한 면허증 발급을 중단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0년 1월에 가결된 차량 대여 4교의 일부로 코로나19 팬데믹과 이와 관련된 록다운으로 구현이 지연되었습니다. 11월 10일 토론토시는 결국 인허가를 일시 중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버 측은 이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지지하지만 동결로 인해 토론토시 전역에서 대기시간과 가격의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했습니다. 수천 명의 운전자와 우버 서비스가 필요한 토론토 시민들이 시에 들인 조치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매우 불공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에어 캐나다의 에어로플랜 프로그램은 지난 8월 보도자료를 통해 새로운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고객들이 수리나 기프트 카드를 구매하면서 멤버십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전했었습니다. LCBO에서 $4 지출당 에어로플랜 포인트 1점을 적립할 수 있게 됩니다. 포인트는 항공편, 호텔 및 렌터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계자는 앞으로 에어로플랜 포인트를 회원들이 LCBO 기프트 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사용 가능한 경우 회원들은 1000 에어로플랜 포인트에 대해 $10 기프트 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온타리오주 주류통제위원회의 최고 마케팅 및 디지털 책임자인 반다 프로바토는 고객과 공급업체에 보람있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에어로플랜을 출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쇼핑객들은 11월 28일까지 첫 $50 이상 구매 시 기본 포인트의 2배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관계자는 또한 에어로플랜 회원이 아니고 11월 28일 이전에 가입한 쇼핑객은 첫 LCBO 구매 시 250 보너스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 포인트 적립은 매장에서 구매한 경우에만 해당하지만 관계자는 에어로플랜 회원이 향후 온라인 또는 앱 구매에 대해서도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에어로플랜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 온타리오 거주자여야만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